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6번째 세션. 오늘은 금융 투자 기업의 현직자분들과 함께 금융 투자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이나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도 그런데 오늘 이렇게 투자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직자분들이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만큼 꿀 정보들 아마 주실 겁니다. 한 분 한 분 또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도 좀 간단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KB증권 먼저 현직자분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인사관리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권옥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회사 소개요. 사실은 저희는 회사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저희 KB증권은 저희 KB금융그룹의 이제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그룹은 아시겠지만 넘버원 금융지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높은 재무적 안정성과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객께 가장 신뢰받는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합금융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셨죠? 네,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HR 혁신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현빈 선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에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증권사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시장 점유율일 것 같은데 해외 주식이라던가 연금 시장에서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독립적으로 아주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NH투자증권에서 현직자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인사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영평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있고요. IB, 세일즈 앤 트레이딩, WM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최정상급 증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증권 채용교육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송은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융권에 지원을 하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 기업은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네 분 중에 한 분께서 좀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KB증권 현직자님께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좀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큰 차이가 있다면 네. 저희는 이제 하루를 조금 빨리 시작한다.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9시 출근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이제 8시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금융투자 회사들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나머지 3개 회사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8시쯤 출근을 해서. 네, 기본적인 근무 시간은 8시에 출근을 해서 저희는 이제 17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채용 설명했을 때 과연 8시에 출근하는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여쭤봤는데요. 어떤 분은 8시에 출근해서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반대로 이제 처음 들으면 8시에 어떻게 회사를 가지? 좀 너무 일러서. 그렇죠. 네. 네. 8시에 회사를 출근하려면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의구심,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막상 들어오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루를 이제 일찍 시작한 만큼 빨리 이제 퇴근을 하니까 저희 이제 17시 퇴근이니까요. 저녁에 이제 자유로운 생활과 함께 하루에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8시 출근,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좀
힘들게 회사를 다닐 수 있냐고 생각하는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있나요? 별로 그죠? 저도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좀 출근을 사실 8시 출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저희 그 무대 올라오기 전에 저도 지금 아침에 매일 그 평일에는 생방송으로 아침 7시부터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찍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투자 회사들은 조금 일찍 출근을 한다. 그리고 또 한국투자증권 우리 현직자분께도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금융권들과 다른 투자 회사의 특징이라면?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면 이제 증권업에 한정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목표에 만큼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성과가 따라오는 게 확실한 곳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다른 곳은 그게 인정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증권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바로 성과급이라고 하는 돈으로 찍힐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승진이라는 것도 있고 연봉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바로바로 따라온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증권업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사실 금융권에서는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 외로 어떤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기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까지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뭐 많이 받는 사원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의 어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원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저희가 이제 저희 사실 부스에 연봉이 초봉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입사해서 그냥 월급의 기준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거만큼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직원도 굉장히 많고요. 연봉만큼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 뭐 최소 50%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만큼 받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반 직원 3년차 또는 2년차들이 일반 직장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연봉을 사실은 좀 더 이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제가 저 역시도 구직자를 경험을 해봤지만 일반 입사를 할 때 내가 과연 1억이란 연봉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좀 까마득할 수 있거든요. 일반 회사에 성과급이 없는 일반적인 회사는 근데 증권업은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뭐 네 분도 업계가 같기 때문에 아마 하루 보내는 그 일과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NH투자증권 현직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몇 시쯤 출근을 하셔서 뭐 8시쯤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퇴근을 하고 뭐 얼마나 바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인사부에서 채용을 맡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가 저희 정규 근무 시간입니다만은 꼭 8시에 맞춰서 출근은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한 7시 40분 정도에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 볼 준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퇴근은 보통 이제 7시 그리고 저희는 이제 PC 오프제가 있다 보니까 7시가 되면은 PC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이제 사전 신청을 통해서 야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시즌에 따라서는 굉장히 업무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운영하는 시즌, 특히 저희는 이제 상반기에 많이 공채를 열고 있는데 상반기에 공채를 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바쁜 시즌이 한 2-3달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사 이동이 있는 연말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일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시즌의 경우에는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야근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퇴근해서 좀 워라밸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사람마다 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조금 뭐 야근을 하거나 일을 더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그 대가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원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워라밸을 지키면서 좀 나는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또 사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회사 생활하면서 반영이 좀 됩니까? 네,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입사는 지점 PB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고객님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자산관리 영업을 했었는데요. 직접 일선에서 영업을 할 때는 정말 제가 시간과 노력과 어떤 에너지를 투입해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면은 아까 한국투자증권 현직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즉각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고 싶고 그러한 열정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의 강력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한 적극성 그리고 건강한 욕심을 가진 지원자들을 전반적으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그런 인재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그 KB증권 현직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많은 뭐 후배 직원들이나 동료 직원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힘들어하더라, 좀 이런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 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물론 뭐 회사에 이제 뭐 자사주가 있다면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겠지만 결국 회사는 이제 주주들이 있겠죠. 네, 근데 저희는 왜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하나도 지분은 없지만 일단 저는 생각에 오너십이라는, 저희가 오너는 아니지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오너십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자꾸 내 일이 아니다, 이거 네, 일에 대한 오너십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오너십을 충분히 갖추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래에셋증권 현직자님께도 이어서 좀 같은 뭐 반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 투자 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 스스로 네, 뭐 만족- 아니면 뭐 동료 직원들이 많이 네네. 이야기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기업의 일단 모토가 뭐 고객 동맹인 만큼 일단 저도 NH투자증권 현직자분과 마찬가지로 지점 PB 영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만큼 꼭 뭐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뭐 꼭 성과를 떠나서 가장 기분 좋고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고객분들께 인정받고 고객분들이 수익률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실 때 저도 동시에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업종이 바뀐 건 아니지만 좀 네. 완전 다른 일,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은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와 협업을 하는 모든 부서분들이 저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일의 효율적인 측면을 뭐 HR을 통해서 덕을 봤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 투자 기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되게 궁금한 건 한국투자증권 우리 현직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분위기가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많이 끼칩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 윗분들 표정도 일단 다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장 빠지는 날 파랑색 넥타이 이런 거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하지 않고 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편견으로는 약간 이제 그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분위기가 요즘은 좀 다들 좀 많이 풀려가는 분위기인데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경직돼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있는데 회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이제 뭐 회사마다도 다르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증권업이 경직적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와중에 또 한투도 또 경직적인 걸로 한 유명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라고 하면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도구로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적 지식과 준비 그리고 팀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요. 스킬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게 경직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뭐 IT 회사라든지 그 외에 크리에이티브한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곳이 많다면 저희들은 같이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로 있지만 자율복장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니어들 뭐 스터디 모임도 있고, 그리고 주니어들이 오히려 역으로 역 멘토링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저희 신입사원과 많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증권회사들마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밑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채용 설명회 같은 데나 오늘 같은 자리에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좀 뭐 그런 어떤 지레 겁먹었던 취업 준비생 혹은 이제 지레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 현직자님의 그 꽃미소, 눈웃음 활짝 웃는 그 눈웃음을 보면서 좀 마음이 풀리고 좀 걱정이 덜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일단은 아직은 정식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안 해본 취업준비생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업무를 배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우리 KB증권 현직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투자 경험이라고 근데 뭐 주식 투자 경험 말씀.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제 업계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지식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회사에 오시려면 준비를 하셔야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네.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 느끼는 바도 있을 거고 인사이트도 더 깊어지고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오시면 더 깊고 넓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뭐 투자 경험이 없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그 조금 이제 연차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전에 좀 이제 젊은 연차의 그 인사팀 직원분들은 되게 이제 좀 뭐랄까 포장을 좀 많이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죠? 없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좀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더 경청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먼저 받아봤습니다. 카드로 받아봤는데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서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증권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몇 번을 뽑으시겠습니까? 네, 저 9번 하겠습니다. 9번이요.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융투자증권 분야에서 우대하고 있거나 미리 따두면 좋은 자격증이 있을까요? 방금 해주셨던 말씀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과거에는 전공이라면 이제 뭐 주로 상경계, 뭐 경영이나 경제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의 그 지원자분들이 이제 입사로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너무 한 곳에 집중돼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뭐 융복합 인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이공계라든지 이런 쪽의 비율도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상담을 했을 때 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이제 거리낄 거 없이 먼저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뭐 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겠죠. 이제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긴 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정말 자격증을 위한 공부는 하시지 마시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건데 뭐 특정 자격증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이거는 약간 다른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런 약간의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인지 본인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자격증이 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뭐 취업할 때 뭐 가점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물론 가점은 있겠지만요. 실제 그 입사하신 분들을 보면 네.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입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다고 지레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자신 관심이 있다면 일단은 지원을 하고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합격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KB증권 인사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NH투자증권도 카드를 한번 뽑고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몇 번 뽑으시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뒤집어 주십시오. 만약 현직자님께서 다시 취준생이 돼서 증권사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 같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뭐 저는 자격증을 딸 것 같습니다 하면 되게 네,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지금 취업에 성공을 하셨지만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가신 길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좀 이거보다 좀 내가 더 쉽게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우선은 저는 증권사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볼 것 같습니다. 되게 이해하시기 쉽게 그 같은 금융권에 있는 은행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은행에서는 이제 신입사원 채용할 때 그렇게 많은 직무를 이렇게 나눠놓지 않습니다. 뭐 금융 일반과 뭐 IT 디지털 이 정도로 나눠놓고 그죠?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금융 일반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고 네, 이과를 나오신 분들은 IT 디지털을 지원하시고 은행의 경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직무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뽑고 있고요. 저희 회사만 해도 거의 10개에 가까운 직무로 나눠서 신입사원 때부터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부터 어떤 직무들이 있고 이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직무가 가장 맞겠다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회사에서 뭐 발행하는 보고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회사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회사 소개를 본다거나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직무들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직무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분들을 많이 만나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칭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현직자를 만나보는 것에는 뭐 100분의 1의 깊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직자들을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주변에 그런 직무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고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커리어 SNS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자들을 찾으셔서 커피챗 같은 것들 많이 하시면서 직무에 대한 깊은 정보를 먼저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런 박람회 같은 기회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직무를 잘 살펴보고 잘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말인즉슨 직무를 골라서 입사 이후에는 직무를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는 그 직무에서 계속 전문가로 커나갈 직원들을 뽑고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실 때 각오는 저는 여기서 제 일가를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입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군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그 직무를 좀 잘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현직자님께서 뽑아주십시오. 몇 번 뽑으시겠습니까? 네, 5번 하겠습니다. 자, 5번 카드 보겠습니다. 금융투자기업 취업 준비를 할 때 특히 도움이 됐던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있나요? 취준 때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혹시 몇 년도에
취업을 하셨죠. 어, 일단 여기 일단 계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약간 답을 좀 변질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2007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7년도면 조금 7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그래서 네. 뭐 제 얘기를 해봤자 크게 공감을 못 하실 것 같고 뭐 지금도 비슷한 건 있습니다. 뭐 카페라던가 무슨 블로그라던가 이런 거 물론 참고를 했었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10억 명 이상이 늘 이용하는 글로벌 SNS인 링크드인을 좀 자주 들여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도 이제 채용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채용 관련된 소스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조금 연결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이제 취업 준비 때 못해서 아쉬웠던 것과 네. 그 앞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다양한 취업 커뮤니티나 뭐 SNS를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채용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구직자분들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연구하고 찾아다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남들이 뭐 많이 보는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서 그것과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서적을 읽으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좀 그런 영상을 보시고 현직자도 만나 보시고 네, 각종 사이트를 찾아보시더라도 좀 더 전문성 있는 좀 깊이 있는 그런 문서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투자 기업은 좀 어쨌든 그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또 그쪽에 좀 더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찾아오는 회사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좀 네.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금융권을 지원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되게 뭐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회사라든지 이제 공채가 뜨면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한 번에 많이 다양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은데 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좀 다릅니까? 투자 기업만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많나요? 뭐 그분들이 저희한테만 저희만 지원을 했는지 뭐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투자 기업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뭐 네. 물론 다른 기업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좀 진로를 확실하게 좀 정해서 투자 전문 회사로 지원을 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현직자님 번호 골라주시죠. 번호 고르기 전에 네. 여기 계신 분들 행운과 그리고 이걸 네. 보시는 분한테 취업이라는 행운이 꼭 오길 바라면서 7번 럭키세븐 럭키 세븐으로 갑니다. 7번 평균적으로 취준 기간 얼마나 되나요? 현직자님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게 사실 뭐 이런 질문들이 뭐 고3일 때 뭐 대학교 간 언니 오빠들한테 순수 공부 시간이 뭐 몇 시간이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는지. 보통 저희가 지원서를 받아보면 준비하시는 기간들이 이렇게 좀 대략 보일 수 있거든요. 뭐 자격증 취득일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날짜를 보면 얼마 정도 준비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재수생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뭐 짧게는 평균 진짜 6개월 정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요. 1년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희가 좀 전형이 많은 편인데 한 해에도 전형마다 뵙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지원서상에. 근데 결국은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다만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단축이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큼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걸 잘 알게 내가 계속 고민하고 도전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진짜 모든 공고에 다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발표 난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냥 다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하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할 정도로 관리를 안 했었다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금융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증권회사에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집중해야겠다 해서 증권회사를 좀 더 공부를 했고 증권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고 특히 그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더 고민해서 지원서도 확실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론
많은 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만 그 내용의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회사 또는 한 투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다니고 싶고 입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될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를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원할 때마다 그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합격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군데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자분들께 가장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취준 기간을 정말 단축하고 싶다 하면 집중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만 지원하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싶은지, 증권회사다 그럼 증권회사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원서 작성을 꼭 마감 5분 전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물론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미루는 경우는 많지만 사람이 급할수록 오타도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문장보단 이 문장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자소서나 지원서를 받다 보면 그 작은 차이가 되게 크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서 작성을 했을 때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마감일이 오늘이면 제 다이어리에는 전날이라고 써놨었습니다. 항상 전날을 마감일로 생각하고 쓰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쓰다 보면 자정이 넘어가서 예를 들면은 다음 날이 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만약 써서 서류를 많이 합격하고 싶다 하시면, 취준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 하시면 좀 더 집중하시고 마감 시간을 좀 여유롭게 생각하셔서 제출하시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뭐 그 친누나처럼, 친언니처럼 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와닿는 것 같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람회도 사실은 이제 오늘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께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너에는 없지만 내가 이 질문을 지금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하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지금 한번 혹시 체크를 좀 하려고요. 괜찮죠? 네, 괜찮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금융투자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았다면 개별 이제 회사의 자랑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KB증권부터 지금 회사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제가 KB증권을 좀 다녀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좀 타사에 비해서 좀 좋더라. 뭐 복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내가 느끼는 장점, 뭐 다 좋습니다.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 회사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쭉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무래도 대형사니만큼 저희가 네. 이제 IB나 S&T, 뭐 WM 각 부문에 걸쳐서 고루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IB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올해 이제 그 올림픽에서 그 양궁 여자 대표팀이 10연패를 이제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IB에서 이제 DCM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채권 발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도 1등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듯이 그리고 뭐 2022년에 저희 IB에서 쿼드러플 크라운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네. IB의 주요 4가지 부분이 있는데 ECM, DCM, 뭐 M&A, 인수금융 4가지 분야에서 모두 1등을 하는 약간 기록을 세워서 그래서 오시면은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성장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더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업계에서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인력풀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자랑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뭐 꼭 뭐 이 KB증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좀 뭐 소소한 그런 뭐 행복들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와닿으니까요. 네. 네. 처음에 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해외 주식 잔고나 연금 이런 건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뭐 회사에 대한 자부심 저도 갖고 있지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원들이 가장 느끼는 자부심은 또 홍천에 있는 정말 멋진 연수원을 갔을 때 많이 느끼더라고요. 홍천 연수원, 그리고 회사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 청계천, 그리고 회사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네, 입사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각기 다양한 그 매력들을 좀 어필하고 계시는데요. NH투자증권은 어떻습니까? 네. 그 여러분들 여의도 아마 와보신 적들 한 번씩들 있으실 것 같은데 와보시면은 그 붉은색 기둥을 하고 있는 파크원 타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요즘은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본사가 파크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파크원 타워 2 전체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 MZ들의 성지 더현대 서울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맛집도 자주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비단 단순히 이 파크원에서 근무한다는 것보다도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파크원 프로젝트를 저희 NH투자증권이 개발 사업을 성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개발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고 약 10년 동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떤 그 기업도 그 금융기업도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저희 NH투자증권이 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2조 6천억 원이라는 그 국내 최대 규모의 PF 부동산 개발을 성공해낸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역량이 가장 보이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의 온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어려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만큼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포커페이스로 마이크를 받으셔가지고 크게 욕심이 없어 보이셨는데 굉장히 그 애사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국투자증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한국 보면 기본적으로 지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최고잖아요. 저희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투자증권, 한국이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뭐 어른들 특히 뭐 아이들 다 알죠. 한국투자증권 하면 적어도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누구한테 회사를 설명할 일이 크게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게 복리후생은 워낙 많지만 최근부터 저희가 3년 전, 2년 전부터 구내식당 완전히 개선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이 나오거든요. 네. 랍스타 나온 적도 있고요. 삼계탕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줄을 좀 길지만 많은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소한 행복부터 뭐 회사를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가장 큰 회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투자증권에 지원하셔서 저와 같은 지하식당을 먹는 식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원래는 저희가 약간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하철 출구 나오면 뛰어서 5초 만에 회사의 정문에 가서 우산이 필요 없는 회사였는데 지금 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돌아가긴 하고 있고요. 여의도역 바로 5번 출구랑 1번 출구랑 연결이 돼 있고 그 최근에 뭐 사학연금 TP타워가 생겼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역에 있습니다. 역시 그 NH와 함께 여의도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KB증권은 어디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의도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군요. 여기는 제가 1번 출구를 헷갈렸습니다. 지금 출구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분이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취업준비생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때는 굉장히 좀 열정이 넘쳐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박람회도 마무리가 돼가고요. 이제 가을 공채를 기다리면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배로서 또 형으로서 누나로서 응원의 한마디씩 좀 저희가 짧게 들어보면서 이 자리 마칠까 하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채를 진행할 때마다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실제 이제 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좀 수가 작더라고요. 근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왜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오시기도 하는데,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좀 그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핏이라고 하죠. 약간 조금 저희가 바랬던 거와 다르다고, 달라서 핏이 조금 안 맞아서 이제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자신에게 핏이 맞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저한테 안 맞으면 입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여러분과 핏이 안 맞다면 다니면서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가장 핏이 맞는 회사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직 시험을 안 봤는데 뭔가 약간 탈락한 것처럼. 네. 저희가 올해 이제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서 네. 조금 느낀 점 워낙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 분만 더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왜냐면 아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어떻게 좀 NH께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무대 올해로 벌써 3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응원의 한마디를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래서 사실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좌절도 많이 하시고 속상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다 수능도 치셨고 대학도 이제 졸업하시고 인생의 많은 관문들을 잘 헤쳐 나가고 계십니다. 이 또한 그 여러 관문들과 같이 하나일 뿐입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이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지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자신을 믿으시고 꼭 잘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또 한마디를 더 하자면, 100번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 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대학가에서는 사실 많이 있었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9번 떨어지면서 내가 나를 자책하지만, 오늘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사실 내일 회사원이 되는 게 또 그 취업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갖고 자신을 믿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에게 모두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세션 34개 기업과 함께했던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해 주신 금융 투자 기업의 현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가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